여러분 책 48페이지에 보면 한국사 토지 제도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면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볼게요. 한국사에서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한국사에서 토지 제도라고 나오면은 주로 관리들의 녹봉이에요, 녹봉. 그 관리들 녹봉인데, 이 관리들의 녹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많은데,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녹봉이죠, 녹봉. 이게 녹봉할 때 녹인데, 이 녹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관리들의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녹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리들은 급여를 국가에서 대신 거둔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자, 지금부터 얘기한 거는 다 생략을 하고 요거 먼저 중요해. 왕토 사상. 이게 있어야 돼. 첫 번째, 국가의 모든 토지는 누구 거다? 왕 거다. 그러면 여기 보면 토지 제도가 있죠. 여기 토지가 있어. 그러면 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왕 거예요. 왕 거. 왕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토지가 있으면 왕 건데, 그럼 한 가지 물어보자. 성윤이가 계속 농사 짓고 있어. 우리 집 가문이 대대로 내려온 땅이야. 그러면 어차피 됐든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전체가 국가 건데 내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다고. 그럼 세금을 왜 내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왕토 사상. 왕이 백성들한테 토지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다는 거야. 그게 왕토 사상이야. 그러면 자 보자. 그럼 세금은 얼마 내요? 세금은 총 3개가 있는데, 조세가 뭐냐면 토지세 10분의 1을 냅니다, 보통. 그럼 왕이 밥만 처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 탄수화물 중독자가 아니잖아. 공납, 이건 특산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 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그 군역은 군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역은 뭐냐면은, 성벽사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조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조세.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국가에 대한 토지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국유지라고 하죠, 국유지. 그러면 국유지가 보통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체 국가 면적에서. 물론 많겠지만 어찌됐든 개인이 소유한 땅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주로 공전이라고 해요. 이거는 공전.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걸 공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전에서 세금이 나올까? 보통 잘 안 나와요. 살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보통 이게 뭐가 있냐면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 사유지는 개인이 가진 토지겠죠. 그래서 개인이 가진 토지를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민전이라고 해요, 민전.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뭘 설명할 거냐면은 수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수조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성윤이는 농민이야. 수지는 국가 관리야. 그러면 수지는 나라에 일했으니까 월급을 받겠죠. 그러면 그 월급이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이게 수조권. 보통 이 지역이 수조권이다. 그러면 자, 지금 설명할게. 성윤이는 창원에 살고 있다. 창원에 사는 성윤이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냐? 10분의 1을 낸다. 그러면 성윤이가 내는 세금은 공전이야, 민전이야? 성윤이가 내는 세금은 공전에 있는 땅을 내는 거야, 민전에 있는 땅을 내는 거야? 성윤이가 세금 내는 건. 하여튼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채팅방에다 좀 적어주세요.
지금 성윤이가 세금 내는 거는 공전에 있는 땅에서 세금을 내는 거야? 민전에서 내는 거야? 성윤이가 세금을 냈대. 그럼 민전에서 낸 거야? 공전에서 낸 거야? 그렇죠. 공전에서 낸 거예요. 아니, 민전에서 낸 거예요. 민전. 성윤이가, 공전은 국가 땅이잖아요. 민전은 내 거니까. 이게 지금 민전에서 낸 거예요. 에헤헤헤. 이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 자, 보자. 공전은 왕 거라고. 근데 성윤이는 공전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국가 거니까. 그래서 성윤이가 가지고 있는 땅은 민전이라고, 민전. 성윤이가 가지고 있는 땅. 왜냐면 성윤이 농민이잖아. 농민이 공전을 가졌을 리는 없잖아. 그 농민이 민전을 거둔다고, 민전. 농민이 민전에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전체는 왕 거야. 근데 이게 전체는 왕 거지만, 나는 왕 거지만, 내가 왕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왕토 사상이야. 왕 거지만 정식 명칭상 내 거야. 내 거지만 이 땅은 그냥 마음속으로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왕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이 땅을 다 누구 거라고 해. 내 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베푼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전부 다 왕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 볼까? 귀족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귀족의 사상으로는 이 땅이 누구 거야? 사상. 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은 누구 거야? 사상적으로. 여기서 질문할게요. 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은 사상적으로 누구 거야? 공전이에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성윤이가 귀족인데 성윤이가 귀족으로 있는 성윤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슨 사상이야? 왕토 사상이기 때문에 왕한테 빌렸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땅은 누구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상과 실체는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야.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건 대한민국 땅 아니야? 그렇잖아.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대한민국 거잖아. 근데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 중국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는 성윤이는 공전이야, 민전이야, 다시. 농사 짓는 성윤이는 민전이야, 공전이야?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민전이죠, 민전. 민전이에요, 민전. 그럼 성윤이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얼마 내야 돼? 그렇죠.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지. 10분의 1을.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수조건. 자, 수지는 국가한테 월급을 받아야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녹봉이라 한다 했지, 녹봉. 근데 이 녹봉을 어떻게 한다?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농민이 주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조건은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야. 지금 세훈 학생이 예를 들어 다시 넘어와서 여기로 다시 보자. 수지가 여기에 땅에서 수조권을 얻었다는 얘기는 성윤이 땅에서 수조권을 얻었다는 얘기는 성윤이가 앞으로 세금을 국가에다가 안 내고 누구한테 낸다는 얘기야? 수지한테 낸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로 세금이 퉁쳐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수정 선생님 계신데 수정 선생님이 창원에 산다. 그러면 수정 선생님은 농민이다. 그러면 이 수정 농민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민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시. 창원에
하는 농민 수정이는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땅은 민전이야, 공전이야? 농전이 아니라 민전이죠. 민전. 백성 민자니까 민전이야. 그러면 여기서 세훈 학생이 수정이가 있는 땅에 수조권이 설정이 되면, 질문. 자, 수조권이 설정됐어. 질문, 여기서 이게 중요해. 수정이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야, 세훈이에게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 중요해. 수조권이 설정됐다고 하면. 그렇지. 세훈이한테 세금을 그러면 세훈이한테 세금을 얼마 바쳐야 되냐? 10분의 1을 바친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국가에게 세금을 낸다, 안 낸다?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다시 설명할게요. 수정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수조권이 설치됐어. 그러면 세훈이는 국가 관리이기 때문에 일을 한 세훈이는 국가에게 급여를 받아야 했고 녹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녹봉을 누가 낸다고? 수정이가 낸다고. 그리고 수정이는 국가에다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앞에 그 뒤에 있는 고려하고 조선하고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수정이는 농민이야. 세훈이는 관리야. 그러면 수정이가 세훈이한테 수조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세훈이가 수정이 동네에 수조권이 설치됐어. 그러면 수정이는 세훈이한테 세금을 낸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세금을. 그죠? 그게 뭐라고? 녹봉이라 했죠. 녹봉. 녹을 일했으니까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얘는 수조권을 받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수조권을 받는 관리를 그럼 세훈이가 수조권을 받으니까 돼요. 전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 전주. 그러면 수정이를 세훈에서 세금을 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대를 냈다예요. 지대. 요렇게. 그럼 다시 설명해 볼게요. 수정이는 자기 동네에 수조권이 설정되자 세훈이한테 지대를 냈다고. 그 지대가 뭐라고? 수조권을 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조권을 거두는 세훈이는 전주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얼마 걷어요? 10분의 1. 세훈이가 직접 거 들어간다. 그럼 세훈이가 뭐가 됐겠어? 전주야. 그러면 세훈이가 가가지고 그 수정이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 지대를 달라는 거지. 야, 지대 내놔. 지대. 10분의 1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내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에 있는 파트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그럼 채팅방에다 적어보세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고려시대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끝이야. 끝. 뭐 이해된 것 같으니까 넘어갈까요? 내일 또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노급은 뭐냐면, 자, 학생들 잘 들어라. 노급 나오면 무조건 신라 찍어라. 신라. 알겠지? 노급 나오면 무조건 뭐 찍으라고? 신라 찍어. 노급은 뭐 주는 거냐면 수조권 더하기 노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다시 세훈이 수정이로 볼게요. 수정 선생님 미안합니다. 자,
수조권하고 노동력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보자. 세훈이가 수정이 동네에 수조권이 설정이 됐어. 노급이 설정이 됐어. 노급이 설정이 되면 수정이는 세훈이한테 뭘 내야 돼? 지대를 내야 돼. 그럼 지대를 냈는데 동시에 노동력도 제공한다 했으니까 수정이가 세훈이 집 가서 일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정이는 세훈이한테 세금도 내고 수정이가 세훈이 집에 가서 일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에 뭐 한다 와라. 뭐 우리 집에서 뭐 한다 아니면 막 이렇게 관리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노동력하고 수조권을 얻게 되니까 이게 개인 이 동네에서 개인 사병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병이 뭐예요? 개인 병사예요. 그래서 땅의 수조권과 농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의 노동력과 토지 세금을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병사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개인 사병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노급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왕의 권력은 다운될 거고 신권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시급은 뭐냐면 먹을 식자의 마을읍이야. 그럼 마을을 처먹어? 그 얘기가 아니라 시급이라는 건 뭐냐면 뭐 사람들마다 보는 건 다른데 자 여기서 질문. 내가 관리해서 물러나. 그럼 예를 들어 세훈이가 관직에서 물러났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수조권은. 질문. 이게 중요해. 수조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관직에서 물러났어. 그럼 이 수조권은 어떻게 해야 돼? 수조권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세훈이가 만약에 뭐 진고를 하다가 난 늙어서 안 할란다 하면서 이걸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조권을. 이거 질문. 내가 관직에서 물러났어. 보통 신라시대는 안 물러나지만 하여튼 물러났어.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걸 반납해야 돼요. 반납. 이것도 반납해야 돼. 원래라면. 근데 나는 이 시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급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세습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세습. 자식한테 수조권을 물려준대.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 소유권 더하기 노동력. 이게 시급이야. 소유권 더하기 노동력. 그러면 학생들 내 질문해 볼게요. 김유신 장군은 뭐 받았을 것 같아요? 요 시급하고 노급 중에. 김유신 장군은 뭐 받았을 것 같아요? 시급하고 노급 중에. 그쵸? 시급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김유신 장군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근데 김유신 장군은 또 뭐도 받았을 것 같아요? 노급도 받았겠죠. 그러니까 시급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너스의 개념이라 보면 돼요. 보너스. 어떤 개념이냐? 국가의 공을 세우고 그 국가의 공을 세우는 사람은 뭐라고 해? 공신이라 하죠. 공부의 신이 아니고. 그다음에 왕의 가족, 왕족 이런 사람들한테 시급을 받는 거지. 그러면 시급 역시도 남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왕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뉴스페이퍼 킹 때는 왕권이 올라가. 그러면 노급하고 시급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뉴스페이퍼 킹 때. 이때가 제일 왕권이 강할 때니까. 그렇지, 적게 줬겠지. 근데 경도왕 때 왕권이 떨어져. 그러면 다시 뭘 주겠어? 노급하고 시급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토지 관계는 왕의 권력 기반과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약해지면 신하들은 더 많은 걸 뜯어가려 하잖아. 그 철인 왕후에 보니까 거기서는 안동김이 나오고 안성김씨라고 나오던데 나 그거 좀 이상하더라. 철인 왕후에 보니까 안동김이 안 하고 안성김이라고 나오대. 근데 풍량조씨는 또 풍량조씨라고 나오대. 이게 뭐야 이게? 그럼 내 얘기는 뭐냐면 철인 왕후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안동김씨 집안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모든 국가 재정이라든가 자기들이 뭐 토지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왕은 힘이 약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 그게 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이러한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 오늘 진짜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막을 씌워가지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다시 얘기하는데 내일 수업할 때 저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왜 이거 설명 안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안 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날 이거 수업 들어와서 관료전을 들으세요. 알겠죠? 난 그냥 수업할 때 관료전 그냥 쓱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